반갑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파생시장은 지금.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70년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던 주식시장 상승 전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지금부터 숫자로 표현된 지표에 대한 인과 분석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선물 시장과 글로벌 옵션 시장에서 투기 자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나타냈어요. 현재 보게 되면 글로벌 선물 시장에서는 2022년 09월부터 상방 베팅, 2022년 12월서부터는 글로벌 옵션 시장에서도 상방 베팅이 진행되면서 2020년 03월 폭락 이후의 조건과 동일한 상방 베팅 포지션이 수개월 동안 구축되어져 왔죠. 근데 미국의 8월 옵션 만기일로 다가가게 되면서 다소 옵션 시장에서 하방 베팅, 선물 시장에서도 하방 베팅이 진행이 됐어요. 이에 따라서 8월 달에는 다소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먼저 왜 2022년 9월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상방 베팅이 진행된 것일까? 이것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2022년 6월 15일 날 공개방송에서 공유를 했었던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거대 자금으로 변동성을 직접 만들고 있는 주체인 한머니는 이 선물 매도 포지션 없는 것을 먼저 팔아서 충분한 돈을 벌게 되면 그 뒤에 반대로 없는 것을 팔아서 돈을 벌었으니까 이거를 되사는 과정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2020년 03월에도 주요한 상품이 하락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도 포지션이 진행이 됐고, 그 뒤에 선물 매도로 충분한 돈을 벌게 되자 실물 경제가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되게 되면서 주식시장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었죠.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다시 한번 한머니는 선물 매도 포지션, 주요한 상품들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과도한 수준까지 돈을 벌었고, 없는 것을 팔아서 돈을 벌었으니 이를 대사하는 과정이 6월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이 과정 속에서 여기에 미 달러 환율의 수명 주기를 나타나게 됐죠. 2022년 9월에 미 달러 환율이 수명 주기의 제일 위의 칸, 즉 여기까지 이 달러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실업률이 5%를 넘어서 10%로 솟구쳐야 돼요. 근데 당시에 미국의 2022년 실업률은 3%대였죠. 즉 선물 시장에서 미달러 선물에 대한 한머니의 조작이 너무 과도했었고, 이에 따라서 2022년 9월에 미국의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을 통해서 미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게 되면서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주요 상품들은 상승세가 진행됐죠. 따라서 2022년 6월 이후에는 포지션이 상방으로 전환됐고, 2022년 9월서부터 미달러가 약세로 전환됨에 따라 글로벌 선물 옵션 시장에서 한머니의 투기 자금은 상방으로 이동되어져 왔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8월 달에는 왜 이와 같이 다시 하방 압력이 일정 수준으로 동시에 증가됐던 것일까?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에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지적 재산권에 포함되는 금융시장 투자자금 순환 지표를 나타나게 됐어요. 2021년도에 미국의 기업이익이라는 경제지표 실적이 코로나19 발생 실적 수준을 넘어섰어요. 이것을 확인한 한머니들은, 또한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글로벌 투자사들은 안전자산에서 돈을 빼서 위험자산으로 이동시켰고, 이에 따라서 이 지표가 2021년도서부터 여기를 뚫고 위로 상승하고 있는 중이죠. 지우고선 보게 되면 2023년 8월에는 직전 상한 수준을 이 지표가 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사들이 자신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의 편입 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얘네들이 주식을 사면은 주식시장이 급등하겠구나 생각하지만, 이들이 위험자산, 주식시장을 더 편입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 반대로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왜? 좀 더 저렴한 평단가를 만들어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죠. 따라서 위험자산 확대를 결정한 8월에 앞에서 봤다시피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선물 및 옵션 시장에서 제한적인 하방 압력이 더 하방 베팅이 증가됐고,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이전 월보다 다소 강하게 하락하는 현상이 진행됐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까 봤었던 금융시장 투자자금 순환 지표 확대한 거예요. 3월 달에도 글로벌 옵션 시장에서 하방 압력이 커졌고, 그 뒤에 위험 자산의 편입 비중이 높아졌죠. 지금도 글로벌 옵션 시장, 선물 시장에서 하방 압력이 커졌어요.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저렴하게 위험 자산을 편입한 다음에 위험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계속 이어왔던 현상이 2022년 9월 이후에
반복되어져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 한머니는 계속해서 상방 포지션을 2022년 9월서부터 계속 유지해 오는 것일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70년간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었던 그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빨간 선으로 나타나는 게 실업률이에요. 미국의 실업률. 그리고 여기는 미국의 공실률, 주택 재고예요. 주택 재고가 점점 적어져요. 주택이 팔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기업들은 돈을 벌게 되죠. 그러면 실업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파란색 선 내려왔는데 지금 역사적 하한 수준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미국은 고물가 고금리 미달러 초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계속 3%대를 나타나게 되는 1970년 이래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미국 경제가 가장 잘 나가는 시절이 지금인 거죠. 왜? 주택 재고가 바닥에 와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2022년 9월서부터 연준이 미달러를 약세로 전환하게 되자 미국의 1년간 미국이라는 영토에서 창출된 총 부의 총합 GDP가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부문은 제조업이 아니라 부동산 부문이에요. 주택 재고가 줄어들게 되니 고금리에도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2023년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폭망한다던 부동산 버블이 없고 오히려 가격이 주택 재고가 없다니까요. 어떠한 논리를 갖다 대도 재고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모기지 금리 7% 넘어도 주택 가격 지금 상승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제 지표를 우리만 본 게 아니죠.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글로벌 투자사들, 한모이들은 이와 같은 경제 지표를 우리보다 더 상세하게 계속해서 살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2022년 9월서부터 글로벌 선물 및 옵션 시장에서 상방 포지션을 지금까지 쭉 구축해 왔고 아직 수익 실현은 안 된 거죠. 이와 같은 조건 속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게 되는 대한민국 금융시장도 그럼 연동되겠죠. 미국의 8월 옵션 만기가 3주차 금요일로 끝나게 됐고 화요일날 코스피 200 지수는 327.5에 와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옵션 만기 끝났으니까 위로 가는 거죠. 화요일날 13시 38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민국의 코스피 200 지수를 나타냈고 여기는 외국인의 선물 누적 수급을 나타낸 거예요. 얘가 빨간 선을 넘어가게 되면 과도하게 선물을 너무 많이 팔았다. 너무 많이 팔았으면 뭐예요? 되사는 과정. 그래서 얘가 빨간색 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상승 전환. 무조건 여기에 내려오게 되면 상승 전환이 계속 되어져 왔고 지금 매우 과도한 수준으로 하락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코스피 200 지수를 보게 되면 2020년 03월 그리고 여기가 이제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예요. 2020년 03월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실물 경제가 셧다운 됐었죠. 근데 2022년 1월에서 6월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의 저점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주택 재고가 바닥에 와 있고 이에 따라서 한모니들은 상방 베팅 포지션을 구축해 왔죠. 그러니까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외국인의 선물 과매도 조건이 2020년 04월 수준이에요. 2020년 04월이라는 것은 실물 경제가 셧다운되고 난 다음에 한모니의 포지션이 상방으로 전환되면서 실물 경제가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상승했었죠. 그 조건까지 와 있는 거죠. 이 당시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10%를 넘어섰고 지금은 3%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아까 봤었던 70년간 변하지 않는 전조 증상과 더불어서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목요일날 이 327.5 화요일날 머물렀었는데 얘가 지금 목요일날에는 332.5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미국의 8월 옵션 만기가 3주차 금요일로 끝났지만 다시 글로벌 선물 옵션 시장에서 투기 자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일정 수준의 장기적인 하방 베팅을 유지해주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사들 한모니들이 자신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위험 자산을 편입하는 과정이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 금융시장 연동된다 그랬죠. 화요일날 327.5에서 목요일날은 332.5까지 들어왔지만 금요일날에는 다시 하방 베팅이 일시적으로 글로벌 선물 옵션 시장에서 강화되니까 330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8월 4주차에 미국의 신규주택 판매 실적이 7월 실적이 발표됐고 71만 4천 건으로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규주택 판매 실적이 계속 증가되는 거죠. 그럼 얘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신규주택 판매가 증가된다는 것은 미국의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주식 가격 상승하게 되겠죠. 신규주택 판매 실적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주택 재고가 없어요. 계속 상승 중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돈을 버니까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되어져 왔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서
70년 전부터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전 전조 증상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또한 최근의 변화는 어떠한지도 알고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주중에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멋진 삶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갖고 있지만 문 밖으로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디디신 여러분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숫자로 표현된 지표에 대한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삶에서 마주하는 그 의사결정의 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가치를 나누는 곳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